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영양제는 보통 어떤 걸 드세요? 저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은 꼭 챙겨 먹는데요. 저처럼 장이 민감하거나 이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유산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유산균이 좋다고 해서 유산균이 많은 제품만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유산균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오늘 바로 그 이유와 함께 유산균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건강 처방전 시건방의 슈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과 영양제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어떤 영양제 챙겨 드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잘 챙겨 드시고 어머니는 제가 꼭 챙겨 드려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시니어님들도 자녀분들이 챙겨 주시기도 하고 직접 찾아서 드시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잘 챙겨 드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매 시간 약을 드시는 걸 까먹으신다면 휴대폰에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뱃속의 장 건강과 더불어서 면역력을 위해서도 꼭 먹어야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는 미생물을 총칭하는 단어로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곧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분명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입니다. 식약처에서도 그 기능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라도 균은 균이기 때문에 정량 이상 섭취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이상 사례를 보면 어떤 50대 주부님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과다 섭취하시고 나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과다 섭취 시 부작용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종류만 해도 1000가지가 넘고 아직 효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균도 많아서 고함량 제품 과다 복용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라도 균은 균이기 때문에 세균처럼 작용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이 나빠진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균이 혈관으로 직접 침투해서 혈액에 세균이 들어가는 균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크론병, 자가면역 질환 치료자, 그리고 심장 내막염을 과거 병력으로 가지고 있는 심장 질환자라면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부작용 사례도 살펴보면 가장 많았던 것이 설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 이외에 위장 불편, 또 구토와도 같은 위 관련 증상도 많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보장균 수는 1억에서 100억까지로 위와 같은 부작용 사례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몸에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표시된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의 경우에도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시 폐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보고가 있었던 만큼 꼭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 면역력이 좋은 상태나 건강한 상태일 때 정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고, 혹여 항생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세균 분포도를 살펴보면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그리고 중간균이 60%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간균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 우세한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익균의 비율을 항상 25% 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복용한 유산균은 장내세균처럼 장내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는 것이 어렵고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한두 달 과다 복용하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용법대로 적당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유산균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이 좋고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유산균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이섬유의 경우 몸에 좋은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이 장 건강도 챙기실 수 있고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시니어의 건강 처방전 시건방을 통해 알찬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런 좋은 정보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상 슈퍼시니어의 슈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